지난 여름 SS팀 앞으로 도착한 동영상 제보. 그 안에 담긴 여러 편의 영상들 속에는 몰래 찍은 걸로 보이는 짤막한 화면들, 그리고 간 것도 아니고 내 발로 간 것도 아니고 끌려갔지. 김치가 이상해. 연락이 내릴 수가 없어. 한 달 한 번에 나왔다. 원치 않는 감금 생활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는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대체 동영상 속 남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SOS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제보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오직 영상에 있는 화면들뿐.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기 위해 동영상 속 한 장면 한 장면을 꼼꼼하게 살피던 중, 화면 한 구석으로 보이는 자그마한 표말. 낡고 오래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한 초등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고객님. 네, 여보세요? 네, 예, 저 봉교 좀 전화번호 좀 알고 싶은데요. 등교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 안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는 혹시 없나요? 예, 등록 안 돼 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전화번호조차 등록돼 있지 않은 학교라는 것. 추적 끝에 동일한 이름의 학교를 찾을 수 있었지만 해당 학교는 이미 폐교 조치된 상황. 연락처 대신 전라남도의 작은 섬마을에 세워진 학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화면 속에 등장하는 장소부터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했다.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끝쪽, 6시간 가까이 밤이 새고 날이 밝도록 달리고서야 섬 인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선착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우선 섬으로 들어가는 배편부터 알아봐야 했다. 좀 더 들어가면 라는 섬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럼 또 가는 배는 여기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작은 섬은 사슴 거의 사슴으로 많이 다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섬의 존재를 모른다는 선착장 직원. 잘못 찾아온 걸까 했지만 대형 관광지 안에는 분명 같은 이름의 섬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또 혹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나 못 알아봤는데? 모르는데 섬이요. 무인도인 같구만. 여객선도 다닌 게 아니고 이런 조그만 배로 시크도 온 데가 보니까. 그 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사이 섬에 대해 수소문을 하던 중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남자. 그 3월 초에 도망 나왔거든요. 그때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날 처음에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 그때는 일찍 탈출해가지고 걸렸지만 이번에는 산에 가가지고 12시 10분인가 숨어 있었어요. 절벽에 있는 데 있거든요. 놀랍게도 두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는데, 마음에 늦어는 발가락 차고 빠져버린다. 7년, 10년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 바보처럼. 이랬지만 내가 이제 바보 되겠던데요. 일어나 모르고 막 하고 막. 그곳에서 지냈던 당시를 마치 악몽처럼 기억하는 남자. 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섬 안의 사람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정을 묻자 말문을 닫아버렸다. 육지와 닿는 배편도 모두 사라지고 경찰서는 물론 작은 가게 하나 없다는 섬.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역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배편들을 수소문한 끝에 개인 소유의 낚싯배를 하나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다는 섬. 결국 숙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들만을 챙겨 배에 올라야 했는데, 마을 사람들 외에는 발을 딛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바다 너머 고립된 공간. 그곳에서
동영상 속 남자들과 과거 목숨을 건 사투 끝에 탈출을 했다는 또 다른 남자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을까? 무태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그마한 규모의 섬. 30가구 정도 되는 주민 대부분이 김과 전복을 키우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섬 안에 들어서자 마을 어귀부터 각종 어구들이 눈에 띄었는데 집들이 모여있는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자 정자에서 참을 먹고 있는 마을 사람들. 마을은 작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 없이 혼자 묵묵히 제갈길만 재촉하는 남자들.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봐도 반응조차 없었는데 그뿐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마을 곳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문 모습. 심지어 제작진이 다가가자 움직이던 일손까지 멈추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듯한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제작진을 다급히 부르는 마을 주민. 말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섬으로 일하러 들어온 일꾼들이라고 했다. 실제 섬 곳곳에서는 많은 인부들이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바다일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들이 매우 고되고 거칠어 보였는데 그렇다면 동영상을 보내온 사람도 인부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걸까? 우선 인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 만난 한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 식사는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봤는데 이내 나타난 사장 앞에서 일손은 더욱 바빠지고 있었다. 인부들이 혼자 있을 때 다가가도 봤지만 뭐 도와드릴까요? 강의요? 가요. 인부들과의 경계를 좁히기란 쉽지 않았는데 평화롭고 여유 있어 보이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과 달리 말할 시간조차 없다는 듯 하던 일만 재촉하는 사람들. 아무리 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용된 인부의 입장이라 해도 외부인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지나칠 만큼 조심스러워 보였다. 다음 날 육지보다 먼저 시작되는 섬마을의 아침. 새벽 5시도 되기 전부터 마을 전체가 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김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가을은 농촌의 농번기만큼이나 일손이 바쁜 시기. 쌀쌀한 새벽 날씨에도 사람들은 땀까지 흘려가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 마침 가까운 바다로 일을 나가려는 인부를 만났다. 이곳 섬에서 인부들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배 위에서의 작업들 때문. 한창 일손이 바쁠 때라더니 정말 파도가 넘실대는 날씨에도 인부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쏟아지는 선주의 욕설. 선주보다 나이가 지긋한 일꾼도 있었지만 주눅이 든 듯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누군가 입구에 숨어 제작진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제작진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걸음을 돌리는 남자. 그는 마을의 인부 양씨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그거 있나? 혹시 그 물가스? 아니요. 찾아온 연유를 묻자 그럼 부칠 파스 같은 거. 혹시나 비상약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제작진을 찾아왔다는 남자. 급한 대로 파스를 구해 다시 찾아간 제작진. 남자는 그 사이 바다로 일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다급하게 물파스를 찾은 이유에 대해 묻자 대답 대신 장갑을 끼고 있던 손부터 내미는 남자. 무슨 이유인지 손은 퉁퉁 부어 있었는데 웬만한 사람이니까 아파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주사 맞는다 어쩐다 할 거야. 진해에게 손이 물렸지만 필요한 약도 하나 없었다는 남자. 그러면 웬만해서는 밖에 안 나가지. 붓기 때문에 손이 잘 펴지지도 않을 정도였지만 그대로 다시 일터로 향하는 양씨. 파스만 겨우 바른 그의 손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또다시 쉴 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육지와 닿는 배편이 없어 섬 안의 인부들은 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섬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작은 섬 안에서의 생활이 고되고 불편하기는 인부가 아닌 여느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터. 다만 걱정스러운 건 개인 소유의 배가 없는 인부들의 경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육지를 오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게다가 인부들이 살고 있는 환경 역시 몹시 열악한 상황. 대부분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섬에 들어온 사람들. 캐캐 묵은 악취가 풍기는 그들의 방은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방의 주인은 50대 남성. 섬에 들어와 인부로 지낸 지도 10년이 넘는다고 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섬에서 인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왜 10년이나 일을 하고서도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서둘러 방의 주인을 찾아 나섰을 때 마침 그는 바다로 김 작업을 나가고 있었다. 긴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한눈에도 고단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는 배 위에서 열심히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말을 붙여본 그때 그죠?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모르세요? 아, 친형이세요? 질문과 상관없이 선주와 형제지간이라고 대답하는 남자. 바로 위에 친형님이에요? 근데 이제 얼굴은 안 닮아도 이제 나는 이제 엄마 닮고 거기는 이제 아들 닮고 이렇게.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면? 나이에도 제가. 주변 사람들의 말과 달리 자신은 인부가 아니라는 남자는 짧은 대답을 마치고는 다시 굳게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곤 잠시도 허리를 펴지 않은 채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제지간이라더니 형이라는 남자는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사이 고된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장씨뿐. 다시 섬에 도착할 때까지 고된 노동은 모두 장씨의 몫이었다. 정말 장씨는 선주와 가족 관계일까? 제가 이런데 10년 있었대, 10년. 그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세요? 살려고 했죠. 10년 있었으면 10년이면 강산이 결혼하는데. 장씨는 선주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집의 오랜 인부일 뿐이라는 이웃들. 게다가 그분은 어떻게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 선주께서 본인 친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 가족이 아니면서도 그럼 임금도 받지 않고 친아들도 아닌데 일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10년째 일 돈도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여기. 억울해서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못 나가고 어디 갈 게 없으니까 10년 동안 그래. 말을 아끼면서도 마을 주민들은 장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웃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선주가 없는 밤 시간에 장씨를 따로 만나봐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 형님이 얼마 주세요, 한 달에? 그거는 이제 형님은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해요. 형님하고 일 되는 적이 4,000명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잘 안 해. 네, 형님은 이것저것 했잖아요. 네, 알았어, 형님. 이번에도 자신은 선주의 가족이라면서 말을 돌리는 장씨. 그러면서도 난 돈 있어서 이렇게 못 나가요. 육지에 나갔다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계속 일해서 일만 했죠. 1년에 한 번도 나가는데 육지 가셔서는 뭐 하셨어요? 육지 나가고 그냥 육지 나가면 모욕 빼고 커피도 먹고 마음대로 육지에 나갈 수 없는 처지라며 답답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허름한 행색으로 선주집의 일 대부분을 하루 종일 해내면서도 임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장 씨. 그렇다면 진해에 물려 퉁퉁 부은 손으로도 쉬기는커녕 일손을 멈출 수 없었던 양 씨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을까?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가지고 7년. 그 오래 되셨네요? 그렇게 오래되셨으면 돈 좀 많이 모으셨겠어요? 지금? 그런데 임금에 대해 묻자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달달이 들어가는 거? 나는 확인한 적도 없어. 그런 것도 없고. 확인하면 통장 확인해서 왜 돈을 찾게? 돈 찾더라고. 있잖아요.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네, 맞아. 근데 왜 안 하세요? 당황하며 말문을 닫아버리는 남자. 혹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렵사리 섬 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인부들 사이의 대화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 바다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뭐 TV에서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다 그런 거예요. 너 아닌 말로 응? 와갖고 여기 응? 지금 월급도 못 받고 10년째 있는 인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할 게 못 된다니까. 몇몇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 듯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도와주고 싶다. 물론 그 마음은 고마워요. 근데 그에 대해서 모를 때 나는 시기라고 일할래. 이게 돼요. 거친 바다 위에서 고된 노동을 이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는 물론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 게다가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이곳에 묶여 지낸 세월이 10년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섬 안에 고립된 채 대가 없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날 오후 온종일 선착장을 오가며 바닷물을 길어 나르는 한 남자가 보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하려고 이렇게 순대히. 어딘가 불편한지 어눌한 말투에 작은 경련까지 보이는 남자는 바닷물이 가득 담긴 무거운 수레를 이끌며 힘겹게 마을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늘어나고 해지다 못해 구멍까지 나버린 그의 옷차림. 힘이 드는지 경련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지금? 지금 반질량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임금 같은 건 얼마 받고 오기로 했어요? 그건 안 정했어요.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220이 끝나야 됩니다. 그 소개입니다. 소개를 타고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소개비 때문에 아직까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남자. 내년 4월달 되면 저는 창원으로 갑니다. 요 빚만 끝나고 창원으로 갑니다. 섬에 병원이 없어 간질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소개비를 다 갚을 때까지 아픈 몸으로도 일을 해야만 한다는 남자. 배편이 없어 쉽게 올 수도 없는 이곳까지 굳이 들어와 임금 없이 일을 하고 다시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모순된 상황의 이유는 성세를 눈에 다 들어거든요. 그냥 못 와요. 성세가 분들하고 이런 사람 돌리려고 한 500만 원. 소개서로요. 서울역에 있었거든요. 인부에게 소개비나 성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하지만 그 불법의 사슬에 묶여 인부들은 피해자가 돼가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밤 선주와 굳이 가족관계라 고집하던 장 씨가 마침내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11년째 닦네. 11년째. 이슬까지만. 힘드시죠? 일 많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내 마음이. 마음이 왜 아프세요? 바른 데 시원하니까. 바른 데
10년 넘게 보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내비쳤는데 내가 이렇게 됐지만 내가 운명은 저 고향 아파트 갈 거예요. 네? 고향 아파트 갈 거예요. 고향 앞으로요? 그럼 오랜 소망이었던 듯 언젠가는 이 섬을 떠나고 싶다는 장씨. 하지만 무슨 일 때문인지 집 밖에만 나가면 장씨는 섬에서 나가고 싶다는 말도, 자신은 선주의 가족이 아니라 인부라는 말도 절대 하지 않았는데, 단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외지 사람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분위기, 더욱이 오고 갈 백길조차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다만 세 사람의 인부는 의심되는 피해와 함께 확실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는데, 가장 먼저 섬에서 7년째 일하고 있다는 양 씨와 함께 직업 소개소에 불법적인 성금에 묶여 간질 증상이 심한 아픈 몸으로도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 윤 씨. 그리고 11년 동안 섬 안에서 일만 하며 외출이라곤 고작 1년에 한두 번 육지에 잠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다는 장 씨가 그 주인공. 섬에서 나오자마자 긴급하게 솔루션 회의가 열렸다.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섬 안 인부들의 상황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 섬이라는 환경적인 특수성. 도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생계 또는 생업 유지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업이든지 또는 농업이든지 대개의 경우가 노동량이 대단히 많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행태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임금이 대단히 낮게 책정돼서 부당하게 노동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체불이나 착취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이 섬들은 정기적인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죠. 직업안정법 제46조 규정은 폭행, 감금, 협박이라든가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면서 하는 일체의 직업 소개 사업을 금지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21조의 2 규정 및 제34조는 직업 소개 사업자가 구직자로든가 구인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불금이나 소개비를 빌미로 하여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키고 일체의 신종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수사관계 당국이 엄격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인부들의 상태. 다른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걸로 보이고 한다면 임금은 전혀 못 받지 않았을까. 지금 대화하시는 거나 본인이 이제 상황 설명하시는 게 경증의 3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추측은 되거든요. 일단 직접 가서 뵈야 알 수 있겠지만, 도서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 특히 인권 유린이나 또 임금의 착취나 체불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학대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좀 중요한 심각한 영역으로 보고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에는 도서 지방이 많고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고요. 그 모든 섬들에 경찰이 일일이 상시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뭐 사무소를 두거나 상시 인력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도서 지방에서의 불법 행위가 계속 횡행을 하고 있는데요. 논의 결과 법과 행정의 손길이 닿기 힘든 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주와 인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실태 조사는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됐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섬 인근까지 이동하는 사이, 지역 해양경찰에서는 이번 실태 조사의 안전한 진행과 향후 조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 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었는데,
일주일 있다가도 나오고 뭐 한 10일 있다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동안 경찰이나 행정력이 동원될 때면 며칠씩 인부들을 숨기고 사실을 은폐하는 데 능숙하게 대처해왔다는 일부 선주들.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선발대가 먼저 헬기로 이동해 섬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이 전문가들이 경비정을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한 번 들어가기도 힘든 지역인 만큼 여러 전문가들이 이번 실태 조사에 힘을 모아주었는데 경찰관들 분들한테 협조 구하면 즉각 신원 파악이 돼요. 사실상 거의 안 나가고 싶을 것 같고요. 거기서 뭔가 이게 보원에 그런 압박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상담 자체를 좀 잘해서 피해 사실을 좀 확실히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하는 동안에도 실태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그렇게 무틀 출발한 지 20여 분 후 선발대가 탑승하고 있는 헬기가 먼저 섬 상공에 도착했다. 그런데 전과 달리 몹시도 한적한 분위기의 마을.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많은 배들도 섬 곳곳에서 바삐 움직이던 인부들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런데 먼저 도착해 섬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또 다른 제작진이 다급하게 실태 조사단을 찾았다. 그래서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 데리고 간다고 먼저 나갔고, 그리고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기 대됐을 때 먼저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헬기도 뜨고 방송이 못 나겠다.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저희가 오는 거 어떻게 알았죠? 글쎄, 저도 그게 의문이죠. 그 사이 발빠르게 인부들을 밖으로 빼돌렸다는 일부 업주들. 실제 마을로 들어서자 그 많던 인부들은 온데간데 없이 마을 주민들과 선주들만 대부분 눈에 띄었는데 마을 이장을 만나 사정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런데 피해가 의심되는 인부들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장군이라고 불리는 분 있죠? 잘 몰라요. 그 장군이란 분은 어디 계세요? 별명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여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씨는 어디 계세요? 마을에 휴대폰 번호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갖고 있어요. 이장님이 그 연락처도 안 갖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장. 심지어 그 마을에서는 인명록 없습니까? 인명록? 없어요. 인부들의 현재 위치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연락처조차 전혀 모른다는 것. 저런데 어디 죽어. 선물 쓴 거 돈 주고 사람 한 명이 아쉬우니까 바보들 때 될 거야. 바보들 또.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걔가 앞도 뒤도 모르는 사람 데리고 온다고요. 어민들이 돈을 얼마나 손해본 줄 알아요? 일부 어민들은 자신들도 피해가 많다며 성토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까지 묵인될 수는 없을 터.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또 어떤 폭행이나 가혹행 혐의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으니까 결국은 해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내사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셔야 그럼 다른 문제예요. 동행한 경찰과 어촌 계장의 협조하에 다시 한번 인부들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먼저 간질을 앓고 있다는 윤 씨.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이면서도 그는 불법적인 성금 때문에 섬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답답하네. 당신네들 그렇게 잘 알았으면 그것까지 알아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것이오. 나는 그 애가 어떤 놈을 모르요. 그냥 납치됐는 여자는 몰라. 어제 하여튼 데리고 왔어. 바로 전날 누군가가 섬에 들어와 윤 씨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 형수가 와가지고요. 데리고 갔어요. 내가 그걸 증인했는데 그 형수가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제 가족들. 다행이면서도 석연치 않은 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해경에 물어보고 아니 어디 경찰 해가지고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온다는 얘기요? 성원이 다 보였어요. 이미 실태 조사단의 방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주민들. 윤 씨는 바로 그 전날 섬을 떠났다고 했다. 그에 대한 사실 확인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인부들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마을로 들어오는 배 한 척. 먼저 모습을 보인 건 11년간 섬에서 일해왔다는 장 씨였다.
집 밖에서는 자신을 선주의 가족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이미 한 차례 섬을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던 남자. 전문가와 동행한 가운데 다시 한번 그의 의사를 물어야 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나는 고향 이래서 오늘부터 이래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희가 예. 도움을 드리고자 온 거니까요. 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나 솔직히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악이 없는 거짓말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일하시면서 돈은 받고 일하세요? 돈 받는 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기서 이제 장계를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래 한 거예요. 장가 보내주는 조건으로? 예. 10여 년이 됐는데 통장은 없으시고 임금 안 받아도 되는 거고 뭐 결혼을 시켜준다는 얘기로 그냥 일하고 계신 거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제 장가를 가질 거 아니에요. 장가 보내준대요? 보내줘야죠. 장가 보내주세요. 지금도 많이 늦으셨잖아요. 지금 올해 몇 살이신데요? 저요. 예. 오늘 뭐요? 선주의 말 한마디에 나이 50이 넘도록 장가 갈 날만 고대하며 10년을 무상으로 일해왔다는 장씨. 게다가 가까이서 보니 이걸 너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닳고 썩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장씨의 치약. 순진한 믿음 속에 계속되어 온 오랜 착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저희랑 같이 나가. 그건 나가신 꿈만 같은데, 내가 꿈만 같아요? 나도 내 이빨을 얼른 해놓고 쓰는데 가서 물어봐야지. 넌지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비추는 장씨.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갈 거예요? 못 나가지라. 가서 물어봐야지. 하지만 섬을 떠나기 위해선 선주 가족의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는데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지막에는 장가까지 보내주고 집도 주고로 믿고 계세요. 장씨가 형님이라 부르는 선주를 직접 만나봐야 했다. 싶은데요. 자기가 뭐 사다 주라면 사다 주고, 또 뭐 할 때 뭐 있으면서 이기고. 그런 근로에 합당한 월급처럼 이렇게 주신 게 있냐고요? 임금이요? 임금은 안 주고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뭐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두고 그것밖에 없어요. 용돈 외에 제대로 된 월급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선주. 게다가 장씨는 열악하고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도 1년에 한두 번 목욕이나 이발을 할 때 외에는 육지에 나간 적도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선주는 예상외로 순순히 본인이 원할 경우 장씨를 내보내주겠다고 했다. 나가려면 네가 나가고, 안 하면은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같이 치료하려면 치료하고 네 알아서 해. 그 내가 자네는 알아서. 선주의 말에 조심스레 짐을 꾸리러 가는 장씨. 그런데 그때 그렇게 꼬시지 말아요. 너무 와라. 그만하시게요. 이미 가셔서 치료받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치료 받으나 뭐다나 우리가 왜 데리고 나가서 치료 다 받을 거 이렇게. 그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선주의 모친. 많이 놀란 듯 장씨는 주저앉아 눈물까지 보였다. 속상하시죠? 울지 마시고. 나와 이리 나와. 나가줘. 그러자 더욱 막무가내로 장씨를 막아서는 선주의 가족들.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기 전에는 안에서도 짐 싸려고 하셨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우리가 엄마가 하잖아요. 너 간다고 그러고 상인들이 왜 그러냐고. 하라고. 네. 경찰까지 나서 선주 가족들을 말려봤지만 오가는 큰 소리에 주눅이 든 장씨는 오랜 설득 끝에 힘겹게 열었던 마음의 문을 또다시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다. 어떤 정신적인 판단 능력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 이론에 의해서 피해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측면으로 구조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구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이 연락을 받고 바다에서 돌아온 또 다른 인부와의 면담도 진행됐다. 지난 취재 당시 진에게 물려 손이 퉁퉁 부었지만 변변한 약 하나 구할 수 없어 결국 사장 몰래 제작진을 찾아왔던 인부 양씨. 상담 결과 양씨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 통장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사장님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도 여기 산다고 여기서 이제 좀 오래 더 살아보려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살아보자고. 그러면서도 갑자기 호의적이 된 사장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것. 통장 한 번만 보자. 그래서 지난달 아니 최소한 6개월 전까지만 돈이 들어오는 흔적이 있으면 주인이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가기 싫으면 여기서 그냥 믿고 여기서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왔다 이러면 그분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인생을 의탁하고 계실래요? 생각이 많은 듯 아무런 말이 없는 양 씨. 비록 임금에 대해 따져 물을 용기는 없었지만 7년 동안 섬 안에 갇혀있던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디긴 했지만 그의 걸음은 분명 무트로 향하는 배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덥다. 나 만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빈인데. 사람이 사람한테 무슨 안 나가 뭐 그렇게 대가 지금 지금이야. 책임질랍니다. 어느새 나타난 사장은 아니 어르신. 저 가면 안 돼. 이거 와봐요. 거기는 연마하지마. 차로 데리고 가서 버려버려. 부당한 착취가 드러나고도 끝까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 씨를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힘든 결심이었던 만큼 양 씨는 어느 때보다 단호해져 있었다. 그리고 인부들 중 가장 먼저 대가 없는 오랜 노동을 등지고 있었다. 잠시 후 피해가 의심되는 또 한 명의 남자가 모습을 보였다. 유독 주눅든 모습으로 인부들 사이에서마저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는 강 씨.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 맞았지. 사랑가 있었어. 나가시고 싶으세요? 응,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챙기실 집은 없으세요? 없어요. 통장은요? 통장 없어. 마찬가지로 그 역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손도 다 얘는 100만 원 측정하고 왔을걸요? 그게 보면 알아요. 주민증 있으니까는 통장 계산될 거예요. 통장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사장 내외는 며칠 내로 그간의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확인해야 할 건 또 있었다. 실태조사 전날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윤 씨의 행방. 어디 뭐 나갔다던데 어디 갔어요? 지금 부모님들 와서 데리고 왔어요. 그 부모 전화번호 연락처 하세요. 아 몰라. 그런데 무슨 부모님이 어떻게 하고 그냥. 아유 형수고 형이고 다 함께 부인도 부모도 함께 보냈죠. 혹시 그분하고 여기 들어올 때 소개서 통해가지고 데려오셨을까? 혹시 근로계약서 있으세요? 소개 계약서가 이곳으로 들어왔는 거 안 보여드렸어요. 그럼 거기 소개서 전화번호 혹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꺼리는 듯한 사장집. 나갈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 들어와가지고 뭐 인터넷 보고 왔다 하던데요? 지금 뭐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새내기는 가족. 안 돼요. 이 정말 기계서도 뭐. 지금 현재 그 소재지를 또 파악을 하고 무허가로 직업 소개한 사람들이 어떤 약치나 유인해가지고 다른 데다 또 속여갖고 또 팔아넘겼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소재 수사를 내일 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로 섬 안으로 들어가 반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안에서 감내해야 했던 대가 없는 중노동의 시간들은 하나둘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산마저 변한다는 11년의 세월 동안 섬 안의 세상에 갇혀버린 듯한 장 씨는 안타깝게도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는데 오랜 고립 끝에 마침내 섬 밖으로 나온 두 사람과 아직 섬 안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은 남아 있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나 주인들이 막 계속 와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큰 소리치고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 이제 거부를 하시거나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임금 소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건 뭐건 간에 한 푼도 안 줬으니까 형사 문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그다음에 임금소송 내는 것 일단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과 함께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는 부모님이 데리고 갔다는 인부 윤 씨의 안전과 현재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내사가 시작됐다. 며칠 후 가족들의 현재 주소지가 확인됐는데 아, 혹시 아버님 계세요? 행방이 묘연했던 윤 씨는 다행히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씨가 도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지만 그래 우리 젊은 시절에 요새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나. 지금 또 있는지 알게 되셨는지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말씀을 해달라고요. 그거라 하게 되면 골치 아픈데. 무슨 이유인지 깊은 한숨까지 내쉬며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 그 왜 인터넷으로 알아봤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알았다.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에요. 아, 저 벌벌 땡기 살다가 잘못 만나면 마 죽으라고 또 다른 말 해갖고 그럼 나랑 가서 그래서 때려갖고 니가 나가다 말고는 때리시기라 생각하는데 나가서 바른 얘기하면 때려 죽인대요? 야, 누가요? 누가 뭐 그런 사람 있겠지.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지. 섬 안에서의 일들을 말하지 말라며 누군가에게 협박까지 당했다고 했는데 야, 그쪽으로 이게 속에서 가는 거 어쩌는 거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잡아가지고 그 섬을 팔아먹었어요. 그래.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인신매매와 다름없이 섬에 팔려갔었다는 아들. 그 말만을 남긴 채 윤 씨의 부모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렸다. 대체 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깐이었지만 윤 씨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계시면서 막 뭐 때리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아, 거기 제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맞고 그럽니다. 저는 많이 안 맞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맞은 사람은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분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구타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느낍니다. 찾아보면. 섬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선조들의 폭행. 지금도 두려운 듯 떨리는 기색이 느껴지는 그의 얼굴에선 채 아물지 않은 상처도 눈에 띄었는데 막대기로 맞은 듯 길게 부어오른 자국. 네, 스템 맞은 겁니다. 근데 지금도 못 나와가지고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해경이 도움을 이제 신고해도 일종의 교도소 느낌입니다.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요. 오히려 사장님 혼란받아야 되고 붙잡히면 해경도 때리는 거 신경도 안 쓰고요. 때리는 걸 앞에서 봐도 신경도 안 썼어요? 예, 해경하고 경비정으로도 신경도 안 쓰대. 어디 도망가는 거면 오히려 감시하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한마디. 아예 죽어도 안 나가야. 섬을 빠져나오고도 윤 씨와 가족들은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감금을 하거나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강제 근로를 시킨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양 씨의 진술에 대해 수사를 약속해 주었다. 우리가 뭐 폭행이라든가 약취인 뭐 감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당했다라는 어떤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은 그 관련자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환 조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은 형사처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겐 법적인 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11년이나 대가 없는 노동을 하고도 마지막까지 섬을 벗어나지 못했던 인부 장 씨. 섬 안에서의 폭행 가능성까지 제기된 이상 장 씨에 대한 설득이 다시 이어져야 했다.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만큼 관련 단체에서는 물론
지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동행해 주었는데 첫 취재 때는 물론 실태조사 당시에도 나오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던 장 씨. 그런데 마스크는요? 아침에 치과 다녀오셨다면서요? 치과 다니고. 아, 다음날 바로 와서 치과 치료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오늘도 갔다 오고. 그러셨어요? 응. 불과 며칠 사이 치과 치료도 하고 육지에도 다녀왔다는 장 씨는 전과 달리 전문가들에게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으로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장 씨는 잠시 후 보란 듯이 자신의 방문을 열어보였는데 안을 살펴보니 전부 다 한결 정돈된 듯한 방 안의 모습. 그 사이 새로 들인 걸로 보이는 깨끗한 2대의 서랍장까지 눈에 띄었는데 분명 전에 비해 조금은 달라진 환경. 하지만 실태조사단이 다녀간 이후 서둘러 바꿔놓은 방안과 뒤늦은 치과 치료. 그것만으로 지난 11년의 노동이 보상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장 씨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끝내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때 그러니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금 말고는 다 바꿔놓은 상황이고 보증한테도 더 이렇게 좀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예 얘기를 안 하려 하니까 뭐라고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급은 나올 것 같아요. 상급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난번에는 나오겠다고 하는 여지가 없는 부분을 저렇게 강하게 반응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보고만 있는 공무원들. 이거는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환경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그럼 그동안에 그 피해 입었던 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려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 장 씨는 지적장애가 확실해 보이는 상태. 하지만 그는 그동안 지적장애 등록은 물론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더욱 도움이 필요했지만 공무원들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으로서 그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근로 부분, 그 임금 부분에까지 이 사람이 더 이상 피해가 받지 않도록 좀 길게 개입해서 네, 그 병원 기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분야의 장애 업무는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이유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지금에. 근데 이제 저분이 특별히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이게 직접 담당은 지금 면이거든요. 이게 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급기야 지역 내 다른 관공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보다 상위 기관의 도움을 청해봤지만 지역 복지과 안에서 그 요쪽 도서 지역에 관해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던지 하면 그런 거와 저도 어차피 이미 이제 지역의 그 서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방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지방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고요. 뭐 지역 복지과에서 뭐 의논을 해서 뭐 회의를 해서 뭐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빨리 그런 조직 하나 만들어 주시죠. 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농림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고요. 이게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다 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수호진들에 대한 책임으로는 사실은 우리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고용을 하지 말아가지고 우리가 의원님한테 어떻습니까? 도서 지역의 인권이나 복지는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는 기관들. 도서 지역에 해당하는 인권 문제를 도서적 담당하는 구조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느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없다니까요. 결국 어디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관공서도 배편도 없이 고립된 그곳에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지만 아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 그곳이 섬이라는 이유로 장 씨의 처지와 인권은 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말았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고용행위 또는 착취행위, 인권유린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사실 뿌리 뽑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관행의 어떤 정화 또는 법에 맞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지도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확실하게 고지하는 그런 홍보 활동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고용노동부에서 섬에 대한 재조사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범죄 행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양경찰하고 같이 노동관사하고 같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지금 시달할 예정이 있는데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업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바로 사법 조치도 가능합니다. 장 씨에 대해 추가적인 후속 방안을 찾는 사이 섬을 나온 인부 2사람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이 이루어졌다. 일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 특별히 이상은 없고 건강하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한 치통을 호소했던 양 씨의 치과 검진 결과 40대 초반의 연령에서 보일 수 없는 상당히 심한 골 손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실된 정도로 봐서는 발치를 해야 될 치아가 10개 가까이 됩니다. 진단을 받고 조기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나빠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정상인의 생활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치료. 인부들의 폭력에 시달렸던 강 씨는 정신과 검진에서 망상을 동반한 심각한 정신질환에 의심됐는데 정확하게 맞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은 뒤에서 막 도와줘요. 대학가를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밀어준다니까 귀신들이.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주변의 어떤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 환자분이 더 심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쪽으로 타시죠. 다행인 건 입원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는 것. 한 병원의 도움으로 입원 치료에 들어간 강 씨는 치료 후 보다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겨 일상을 찾아갈 것이다. 한편 양 씨는 사람들의 따뜻한 반김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갑자기 생긴 많은 가족들이 어리둥절한 듯 했지만 잠시 후 이쪽이 오빠. 노래 잘 부르는 것 부르나 되겠습니다. 섬에 들어가기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 섬 밖의 세상에도 환대해줄 가족이나 돌아갈 곳은 마땅히 없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리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새로운 사실 하나가 확인됐다. 끝내 섬에서 나오길 거부했던 장 씨. 그런데 장세환 씨 어머님 좀 뵈러 왔어요. 그 집은 저 아랫집인데 좀 모질해 사람이. 그 전에 여기 있을 때부터 이런 뭐 언제까지 있었어요? 뭐 하여튼 10년 그 사람 안 본 지가 한 10년 넘게 됐지 싶어요. 뭐 어디 먼데로 어디 관리가 안는가 이렇게 섬으로 참. 장 씨가 행방불명되듯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 게다가 고향엔 아직 노모가 계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세한이는 어디 갔어요? 세한이 안 와요? 아드님이요? 네. 아직 못 나왔어요. 우리 아들 얼굴 봤어요? 예, 봤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어요. 잘 계시는데요. 안 죽었어? 예. 아이고, 어쩌까? 나는 왜 이렇게 했어, 그래? 아들 하나가 왜 이렇게 했어, 그래? 이장들은 없대요. 쌀쌀한 가을밤. 아들이 오는 줄만 알고 문 앞까지 나와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노모. 장세환 씨가 아드님 맞죠? 예, 우리 아들이라. 예. 언제 보고 못 보신 거예요? 뭐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저 아버지 뭐 돌아가시도 저기 지사도 모르고 저 아버지 죽은 것도 모르고 내 생일도 모르고 그래서 안 오요 쩌겠어. 그래 못 오는 데 갔어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몰라요. 나는 죽은 줄 알아 이래. 보고 싶으셨어요 그동안? 아이고 말도 못하지 뭐 얘기도 다 못해. 사남매 중에서도 막내였다는 장 씨.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부족해 더욱 신경이 쓰였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난 후
노모는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는 등 너무도 큰일들을 겪으며 더 이상 막내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다닐 수 없었다는 노모. 그렇게 10여 년 만에 처음 아들의 소식을 듣는다는 노모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다. 시키면 세한이가 알아들어요? 예. 세한아 그래 엄마가 저기 안 보고 싶어요. 엄마를 봐야지. 엄마를 놔두고 그래 오래 있으면 나는 어쩌래 그래. 네 형도 저리 죽고 없고 나 혼자 산다 이래. 세게 오너라 세한아. 어휴 자꾸 세한아 꼭 엄마한테 찾아와. 뭘 길을 몰라서 못 오나. 하루라도 일찍 세게 엄마한테 와. 엄마 죽기 전에 너 보고 죽구로. 엄마 살았을 때 그래 오느라.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도 노모는 웃지 못하셨다. 안타까운 건 장씨 스스로가 거부하는 이상 그를 섬 밖으로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적 장애인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아 도움을 주기 힘들다는 관련 기관들. 검사를 위해 장씨를 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조차 현재로선 쉽지 않았는데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했다. 고립된 섬 안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도 넘게 대가 없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인부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했던 이번 취재는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인권 사각지대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을 그저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일부 섬 주민들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 착취와 폭력까지 묵인했던 관련 기관들. 이 모두를 근절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취재 도중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건 우리 사회에 법보다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소개비나 선불금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주민들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준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렸다고 그래. 얘기를 너무 저기 한다. 내 속으로만 그러고는.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사람 있어. 애들만 불쌍하지.